안녕하세요. 윤정용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그 그리스 로마 신화에 대해서 좀 살펴볼 텐데요. 보통은 이제 그 그리스 신화인데, 원래 그리스의 신화인데, 이제 그 로마가 이제 그리스를 이제 계승을 하면서, 문화적으로 이제 일천한, 원래 로마는 이제 그 문화보다는 이제 군사나 아니면 뭐 법률, 이쪽에 좀 더, 어, 그 특화되어 있었죠. 그리스는 그에 비해서 이제 문화 쪽에 좀 더 문화가 발달했고, 그래서 이제 그 그리스가 그런 그 로마의 문화를 받아들여서 결국 우리에게 원래 익숙하게 이제 그리스 로마 신화가 된 거죠. 그래서 이 신화는 근데 은유로 이제 가득한 이제 또 하나의 인간 역사라고 할 수가 있겠고, 특히 이제 서양 그 문화를 보면은 서양 문화의 두 줄기라면은 성서와 신화입니다. 그래서 서양의 그런 그 문화 혹은 그 뭐 문학을 살펴보는 데 있어서 성서와 신화는 대단히 중요한 가늠자 역할을 한다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그 이 신화라는 것은 이제 그 은유로 이제 그 가득하기 때문에 이게 이제 그 직접적인 그 설명, 역사책은 아니죠. 역사책은 이제 은유가 아니라 어떤 그 사실을 기록한다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죠. 그에 비해서 신화라는 것은 뭐는 뭐다라고 이렇게 명확하게 얘기할 수 있는 건 아니죠. 자, 그래서 이제 그 이러한 그 신화는 은유와 역사로 이제 그 가득한 또 하나의 인간 역사라고 할 수가 있고, 보통은 이제 그 신들의 탄생과 그리고 트로이 전쟁으로 이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신들의 그 탄생은 말 그대로 이제 그 천지창조의 시작, 이제 카오스죠. 우리가 이제 그 영어로 이제 케이아스라고 하는데 보통 이제 혼돈을 카오스라고 얘기를 하죠. 이 카오스에서 이 코스모스, 이 질서로 이제 옮아가면서 인간의 문명이 시작되었다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카오스로부터 이제 그 대지의 여신 이제 카오스에서 대지의 여신 그 가이아와의 결합으로 인해서 이제 그 티탄족이 형성이 되고, 그 티탄족이 나중에 그 제우스 형제들과 전쟁을 이제 치르게 되죠. 그 전쟁을 통해서 결국 제우스가 그 승리를 하죠. 그것을 이제 티타노 마키아라고 이렇게 부르죠. 이 신들 간의 그 신들 간의 어떤 전쟁에서 결국 그 제우스의 형제들이 승리를 하고 거의 10년 동안 지속되었고, 결국 제우스를 중심으로 한 이 올림피아 신들의 어떤 승리로 끝나고, 그들은 결국 이제 올림포스의 12신이 되죠. 그래서 이제 그 제우스와 그의 형제들이 세상의 그 지배자가 되게 되는 거죠. 자, 이런 그 내용이 주로 이제 신들의 그런 그 탄생에서 이제 그 다루어지고요. 그리고 이제 이 신들의 탄생 같은 경우는 뭐 수많은 신이 나오기 때문에 뭐 한번 들어도 금방 또 이름을 까먹고 뭐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넘어가고, 그보다는 이제 이번 시간에는 신화에서 좀 더 흥미로운 이야기라고 할 수 있는 그 트로이 전쟁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트로이 전쟁은 크게 보면은 이 트로이 전쟁을 이제 다루고 있는 그 호머의 일리아드와 오디세이가 있죠. 그럼 그 일리아드는 뭐 여러분 많이 들어봤을 텐데, 일리아드는 그 트로이의 그런 그 전쟁 이야기입니다. 전쟁 이야기고, 오디세이아는 그 트로이 전쟁의 그 영웅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오디세우스가 전쟁이 끝나고 이제 귀국하는 도중에 겪는 항해와 고난을 담고 있는 게 바로 이제 오디세이가 됩니다. 보통 이제 트로이 전쟁을 10년 동안 전쟁을 10년 동안 하고, 그리고 이제 오디세우스가 집에까지 돌아오는 그 기간이 10년입니다. 그러니까 20년 만에 집에 이제 돌아오게 되죠.
자, 그리고 이제 일리아드는 영웅 이제 아킬레우스와 아가멤논의 그 불화를 일으킨 난부터 시작해서 헥토르의 장례식이 치러지는 날까지의 기록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트로이 전쟁은 그리스와 그리스 연합군과 그 트로이 간의 그 전쟁이 되죠. 이 전쟁에서 결국 그리스 연합군이 이제 그리스 연합군이 이제 승리하죠. 그리고 그 그리스 연합군의 총사령관이 아가멤논이 되는 거고, 그런 그 아가멤논과 그 아킬레우스가 이제 그 어떤 일 때문에 불화를 일으킵니다. 그런 그 불화를 일으킨 날부터 시작해서 이제 헥토르의 그 트로이의 어떤 그 영웅인 헥토르의 장례식이 치러지는 날까지의 이제 기록이 바로 일리아드가 되는데, 그러면 이제 트로이 전쟁이 이제 왜 벌어졌는지가 이제 일단 출발이 돼야 되겠죠. 이처럼 이제 그 트로이 전쟁이 이제 발단이 된 것은 이제 파리스의 그 심판에서 시작이 되죠. 잘 알고 있는, 많이 봤던 여러분들 그림이죠. 이 파리스에게 이제 임무를 하나 좀 맡기게 되죠. 그게 뭐냐면은, 지혜의 여신, 아테나죠. 지혜의 여신과 헤라, 그리고, 이제 그 미의 여신인 아프로디테, 이 셋 가운데서, 누가 가장 예쁜지, 그것을 이제 파리스에게, 이제 심판을 맡기죠. 그럴 때 이제 아프로디테와 그리고 아테나, 헤라가 이제 각각, 이제 파리스에게 뭘 주겠다고 얘기를 하죠. 그런데 아프로디테는 파리스에게 가장 아름다운 여인을 너에게 주겠다. 이렇게 이제 그 제안을 하죠. 결국 파리스가 아프로디테의 그 손을 들게 되죠. 즉 이제 스파르타의 공주, 이제 헬레나는 이제 스파르타의 공주고, 그리고 이제 그 미케네 왕인 그 아가멤논의 동생인 메넬라오스와 이제 그 헬레나가 결혼을 하죠. 그러한 그 유부녀죠. 지금으로 봤을 때는 그 유부녀인데, 그 유부녀인 그 헬레나를 파리스가 납치를 해옵니다. 납치 내지 어떻게 보면 속된 말로는 눈이 맞죠. 눈이 맞아서 이제 파리스가 이제 그 헬레나를 데리고 도망을 치죠. 그러자 이제 메넬라우스 그리고 그의 형인 그 아가멤논은 이걸 좌시할 수가 없었죠. 그래서 결국 그리스 연합군을 모아서 트로이로 이제 쳐들어가려고 하는 거죠. 그게 바로 그 트로이 전쟁이 되죠. 그런데 앞에서도 얘기한 것처럼 그 그리스 이제 연합군의 총사령관인 아가멤논과 그리고 그리스의 영웅인 이제 아킬레우스 간에 어떤 불화가 생기죠. 자, 근데 먼저 이제 그 아킬레우스를 먼저 좀 보자면은, 이 아킬레우스는 펠레우스, 인간인 그 펠레우스와 여신 그 테스티스의 결혼으로 낳은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반인 반신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 테티스는 이제 아킬레우스의 출정을 만류시켰지만 결국 그리스 연합군의 어떤 그 브레인이라고 할 수 있는 오디세우스의 끈질긴 요청으로 결국 출정을 하게 되죠. 그런데 이제 이런 아가멤논과 이제 아가멤논과 이 아킬레우스가 이제 서로 이제 앞에서 이제 불화를 일으킨다고 이제 말씀드렸죠. 자, 그에 앞서 그걸 보기 전에 그러면 그 펠리스와 헬레나와 이 파리스의 그 사랑을 한번 봅시다. 어떻게 보면 이 둘이 헬레나와 그 파리스가 이제 트로이 전쟁을 이제 불러일으켰다고도 볼 수가 있는데, 이 헬레나는 그 절세 미녀죠.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그 아프로디테가 그러한 그 헬레나를 이제 파리스에게 주겠다고 이제 그 약속을 한 거죠. 이 절세 미녀의 헬레나는 결국 아가멤논의 동생인 메넬라우스를 남편으로 선택을 하죠.
그런데 이제 그 파리스가 이제 헬레나를 유혹해서 트로이로 그 데려가죠. 그래서 이제 그 결국 트로이 전쟁이 시작이 되는데, 그럼 이제 아가멤논은 자기 뭐 동생인 멜라오스의 이제 복수가 이제 명분이 되지만, 실제로 이제 그걸 기회로 트로이를 이제 정복하려고 하는 그런 그 욕심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찾아다니면서 그 그리스의 영웅들을 다 참전시킵니다. 그 가운데 이제 오디세우스도 이제 어쩔 수 없이 그 참전을 할 수밖에 없었는데, 그런 오디세우스는 그러니까 조건을 답니다. 그 아킬레우스가 그 참전하지 아니면 자신은 참전할 수 없다. 결국은 이제 자신의 그 참전을 위해서 그리고 승리를 위해서는 아킬레우스가 꼭 필요하다고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아킬레우스를 이제 데려가죠. 그런 그 그리스군을 이제 보면은 아가멤논이 총사령관이 되고 오디세우스, 아킬레우스, 뭐 아이아스, 디오메테스, 네스토르, 그러니까 최고의 어떤 그 전략가라고 할 수 있는 네스토르도 여기에 이제 포함이 되죠. 그에 비해서 이제 그에 반해서 트로이군에는 프리아모스와 헥토르 등등이 있고요. 자, 이 트로이 전쟁은 그래서 이제 아가멤논이 아르티메스의 숫사슴을 죽이죠. 그런데 그래서 이제 그 아르테미스의 어떤 숫사슴을 죽여서 결국은 이제 그에 대한 어떤 속죄로 자신의 딸 이피게니아를 이제 바쳐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출정을 하려고 하는데 이제 강풍이 불고 해서 이제 출정을 하지 못하자 결국 이제 신탁을 받게 되죠. 그 신탁을 해서 이제 뭐라고 했냐면은 이 아르테미스의 숫사슴을 죽였기 때문에 그에 대한 속죄로 자신의 딸인 이피게니아를 바쳐야 된다고 얘기를 한 거죠. 그런데 전쟁에 승리하기 위해서 아가멤논은 아내인 클리타임레스트라의 반대에도 무릅쓰고 결국 딸인 이피게니아를 희생시키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아까 제가 이 트로이 전쟁은 결국 이제 10년 동안 이제 벌어졌다고 했는데 9년 동안 이제 그 가운데서 9년 동안 그 전쟁을 치렀지만 결국 승패가 이제 결정되지 않았던 겁니다. 결국 트로이 전쟁에서 그리스가 이제 승리로 끝나게 되는 것은 이제 트로이의 이제 목마 이제 덕분인데요. 그러면 이피게니아가 이제 방금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결국은 이제 아가멤논이 자기 딸을 이제 희생시켰다고 얘기를 했죠. 그리스군은 이제 트로이를 처음에는 함락하지 못했지만 트로이 동맹국을 점령을 해서 크리세이스라는 여자 포로를 아가멤논이 차지하게 됩니다. 즉 어떻게 보면 이제 전쟁에서 이제 전리품으로 이제 얻게 된 거죠. 크리세이스를요. 그런데 이 크리세이스는 아폴론의 사제인 크리세스의 딸입니다. 그래서 이 크리세스가 자신의 딸을 풀어달라고 아가멤논에게 이제 애원을 하죠. 그런데 아가멤논은 그거를 이제 마음에 들었는지 이제 거절합니다. 그러자 이제 크리세스는 이제 아폴론에게 자신의 딸을 이제 놓아주지 않자 그리스를 이제 괴롭혀 달라고 청원을 하죠. 그러자 이제 아가멤논은 크리세이스를 준 자신의 어떠한 전리품인 크리세이스를 내어주는 대신에 아킬레우스의 전리품이라고 할 수 있는 이름도 비슷한 브리세이스를 달라고 요구합니다. 그러자 원래부터 사이가 좋지 않았던 이 아킬레우스는
아가멤논의 어떤 그 청을 거절을 하고 자신은 그러면은 전쟁에서 손을 떼겠다고 이렇게 그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아가멤논과 그 아킬레우스 이 두 영웅 간에 어떤 그 신경전이 이제 벌어지게 되고 그리고 이제 그 여담으로 말씀드리면은 이 신들 또한 트로이 전쟁에 이제 관심이 상당히 많았죠. 그러니까 오디세우스나 뭐 아가멤논이나 이런 사람들은 신화에 나오는 인간입니다. 인간이고 뭐 헤라나 아테나 뭐 아폴론 뭐 아프로디테 제우스 이런 이들은 이제 인물이라고 하면 그렇고 이들은 신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신들은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신과는 달리 인간화된 신입니다. 그러니까 성도 있고, 그죠? 남성, 여성 성도 있고, 인간처럼 성도 있고, 그 전지전능한 것이 아니라 이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신들은 인간화된 신이다 보니까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약점, 감정, 뭐 이런 걸 다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신들 또한 트로이 전쟁에 관심이 많았는데, 뭐 헤라와 아테나는 그 그리스 편을 들었고요. 그에 비해서 이제 아프로디테는 당연히 이제 파리스에게 그 헬레나를 주었으니까 이제 그 트로이 편을 들었죠. 그리고 이제 제우스는 아무래도 신들의 왕이다 보니까 좀 공정한 태도를 취했고 아폴로는 중립적인 태도를 취했죠. 자, 이처럼 이 크리세이스를 두고 아가멤논과 네, 아킬레우스가 서로 이제 그 갈등을 일으키죠. 하지만 이제 어찌됐든 여차저차해서 결국 아킬레우스가 전쟁에 이제 그 참전을 하게 되고 그 아킬레우스는 결국 헥토르와 이제 대결을 벌이게 되죠. 헥토르는 이제 트로이의 영웅인데 이 그 그림을 보면은 아킬레우스가 이제 헥토르의 그 발 뒤꿈치에 구멍을 내고 거기 이제 끈으로 묶은 뒤에 마차로 이제 끌고 다닙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그 자신의 그러한 그 친구가 이제 헥토르한테 그 죽임을 당했기 때문에 그에 대한 복수로 이제 그 죽은 그 헥토르의 시신을 이제 그 훼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 아킬레우스는 천하무적인데 우리가 이제 아킬레스건이라고 이제 하는 것처럼 아킬레우스에게는 단 하나의 약점이 있죠. 바로 뭐냐면 이 스틱스 강에 이제 스틱스 강에 이제 그 몸을 이제 그 담그면서 어떤 그 불사의 신으로 만들죠. 하지만 그 발 뒤꿈치를 잡고 이 스틱스 강에 이제 그 넣다 보니까 발 뒤꿈치에는 그 스틱스 강에 물이 어떤 적셔지지 않았죠. 그렇다 보니까 그 발 뒤꿈치가 유일한 그 약점이 되죠. 그리고 결국 이제 그 뒤꿈치에 어떤 그 화살을 맞고 나중에 뭐 죽게 되죠. 자, 그래서 이제 아킬레우스의 약점이 이제 바로 이제 아킬레스 건이 되는 건데요. 그러면은 왜 아킬레스가 그 헥토르와의 헥토르를 그렇게 모욕을 줬냐면 바로 이제 그 방금 전에 얘기했던 그 파트로클로스라는 그 친구의 죽음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파트로클로스가 그 절친인 이 아킬레우스의 어떤 갑옷을 입고 나가서 헥토르와 이제 싸우다가 이제 전사를 하죠. 그 전까지 이제 이 싸움에 나가지 않겠다고 트로이 전쟁에서 이제 아까 얘기했던 이제 브리세이스를 아가멤논이 이제 그 전리품으로 이제 뺏어가자 이제 화가 나서 이제 난 전쟁에 참전하지 않겠다 하다가 자기 친구인 이제 그 파트로클로스가 그 헥토르와 이제 싸워서 이제 그 죽은 뒤에 다시 이제 그
참전을 하게 되고 이제 헥토르에게 이제 복수를 이제 하게 되죠. 그런데 이 헥토르는 분명히 이제 트로이가 패배할 것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전투에 임하죠. 영화 트로이가 있습니다. 그 트로이는 실제 일리아드의 내용과 뭐 완전히 똑같지는 않지만 그래도 트로이 전쟁의 전체적인 모습을 우리가 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어찌됐든 이 아킬레우스는 자기의 어떤 절친이자 어찌 보면은 뭐 연인이라고 할 수도 있는 그런 파트로클로스를 잃은 뒤에 결국 참전을 해서 이제 헥토르에게 이제 복수를 하죠. 이제 아들이 그렇게 이제 모욕을 이제 당하자 결국 헥토르의 아버지인 트로이의 왕인 프리아모스가 아킬레우스를 이제 방문해서 이제 아킬레우스 발에 입맞춤을 하죠. 그러면서 이제 시신을 달라고 이제 청혼을 하죠. 이처럼 이제 헥토르의 죽음으로 아킬레우스 이제 일리아드는 이제 끝나죠. 그렇다 하더라도 이제 헥토르가 죽었다고 해서 헥토르의 죽음으로 이제 트로이가 멸망한 것이 아니라 트로이는 이제 바로 멸망하지 않고 동맹국의 지원을 받아서 바로 멸망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킬레우스는 이 프리아모스의 딸인 폴릭센의 아름다움에 또 마음을 빼앗기고 이제 혼담이 오가던 중에 이제 파리스의 독화살을 맞고 결국 죽음을 당하게 되는 거죠. 이것은 뭐 영화에서도 거의 비슷하게 좀 나오는데요. 이제 아킬레우스가 결국 이제 독화살을 발 뒤꿈치에 맞고 죽음을 이제 죽게 되죠. 그런 아킬레우스의 갑옷을 이제 오디세우스가 물려받고 파리스는 이제 헤라클레스의 독화살을 맞고 또 죽죠. 자, 아무래도 영웅을 죽였으니까요. 자, 이렇게 이제 아킬레우스가 결국 이제 죽고 그다음에 이제 이 트로이 전쟁이 끝나는 것은 이제 트로이 이제 목마를 통해서죠. 결국 그리스는 이제 무력으로 이제 트로이를 굴복시킬 수 없다는 이제 신탁을 받게 되고 그래서 결국 트로이 목마를 만들어서 트로이 진영 안으로 보내는 거죠. 처음에 이제 트로이 목마를 앞에 놓고 이제 퇴각을 하죠. 그럴 때 이제 이 트로이 목마를 안으로 들여야 되는지 아니면은 속임수일지도 모르니까 안으로 들여서는 안 되는지 이에 대해서 이제 논란이 생기는데 그때 이제 유명한 이 카산드라는 절대로 안으로 들여서는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사람들이 그녀의 말을 듣지 않죠. 그래서 결국 트로이 목마를 성 안으로 들여오고 결국 그 때문에 트로이가 멸망을 하게 되죠. 이제 트로이 목마를 이제 거부했던 포세이돈의 사제인 라오코는 두 아들과 함께 뱀의 공격으로 또 죽음을 맞이하게 되고요. 자, 그리고 아까도 처음 얘기한 것처럼 이 트로이 전쟁은 어찌 보면은 파리스와 헬레나로부터 시작이 됐는데 파리스와 도망을 쳤던 헬레나는 다시 메넬라우스에게 돌아옵니다. 우리가 봤을 때는 참 이해가 좀 안 되는데요. 결국 이제 이 전쟁의 원인이었던 헬레나는 다시 이제 돌아오게 되고 그리고 이제 아까 자신의 아들 헥토르의 시신을 이제 수습해온 트로이의 왕인 프리아모스 왕은 아들 폴리테스와 함께 이제 아킬레우스의 아들인 피로스에게 죽음을 당하게 되죠.
그리고 여기서 이제 카산드라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은 이 카산드라는 예지력을 받았지만 아폴론의 총애를 받아서 예지력을 받았지만 또 동시에 노염을 받는 바람에 설득력을 갖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도 그녀의 말을 믿지 않는 거죠. 우리가 보통 그 점쟁이가 용하다고 얘기를 하죠. 그 용한 점쟁이가 어떤 점쟁이일까요? 예지력이 그 뛰어난 그 점쟁이, 뭐 시험에 합격한다, 뭐 떨어진다, 혹은 이번에 뭐 어떠한 일이 뭐 그 좋을지 나쁠지, 그거는 이제 50대 50이니까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죠. 근데 그걸 잘 맞추는 게 용한 점쟁이가 아니라 어차피 이제 50대 50이니까 그 가운데서 이제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죠. 근데 그걸 맞추는 것보다도 얼마나 설득력을 갖고 있느냐, 이제 그런 그 설득력이 있는 점쟁이가 보통 우리가 용한 점쟁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카산드라 같은 경우는 예지력은 누구보다 뛰어난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아무도 그녀의 말을 듣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설득력이 없기 때문에 아무도 그녀의 말을 듣질 않죠. 그래서 카산드라가 그 트로의 목마를 성 안으로 들여서는 안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도 사람들은 그녀의 말을 듣지 않고 트로의 목마를 성 안으로 들여오고, 결국 그것 때문에 트로이는 멸망을 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이제 그 트로이 전쟁을 이제 그 승리로 끝내고 이제 아가멤논은 이제 돌아옵니다. 그런데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이 아가멤논은 그 에르테미스의 그 숫사슴을 죽였기 때문에 그에 대한 그 이제 속죄하는 마음으로 딸인 그 이피게니아를 그 희생양 삼았다고 그랬죠. 그렇다면 그 딸 이피게니아의 엄마이자 아가멤논의 그 아내인 이 클린타임네스트라는 당연히 그 아가멤논에게 그 안 좋은 생각을 이제 갖고 있었겠죠. 그리고 이제 아가멤논은 참고로 이제 아르고스의 왕입니다. 이런 그 아가멤논의 아내인 이 클린타임네스트라는 뭐 아이기스토스라는 그 애인과 함께 아가멤논, 즉 남편을 그 살해를 하죠. 그리고 심지어는 아들인 오레스테스까지 죽이려고 합니다. 하지만 그 이 오레스테스는 결국 누이인 엘렉트라의 도움으로 목숨을 건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엘렉트라는 자기 동생인 오레스테스에게 아버지의 복수를 해야 한다고 이제 설득을 하죠. 그래서 여기서 나온 그 용어가 바로 엘렉트라 컴플렉스입니다. 그러니까 오이디푸스 컴플렉스가 있다면 또 엘렉트라 컴플렉스가 있겠죠. 오이디푸스 컴플렉스는 아들이 엄마에게 쏟는 그런 그 사랑이라고 이제 할 수 있다면, 사랑이라고 사랑의 용어가 정확한지 모르겠지만요. 하여튼 이제 아버지와 엄마를 두고 아들과 아버지가 서로 갈등하는 그런 상황이죠. 반면에 이제 아버지를 두고 엄마와 딸이 서로 이제 갈등을 일으킬 때 그런 상황을 가리키는 용어가 바로 엘렉트라 컴플렉스입니다. 그런 그 엘렉트라는 바로 아가멤논과 클리타임네스트라의 딸이고, 이 엘렉트라는 자기 동생인 오레스테스에게 아버지의 복수를 해야 한다고 이제 그 촉구를 하죠. 자, 결국 그 이제 복수를 하게 되는데, 여기서 이제 그 이 엘렉트라는 그리스 시인들에 의해서 그런데 다르게 묘사합니다. 그러니까 어머니에게 그 이제 복수를 하는 것을 뭐 정의로 보는 시인들도 있고, 또 이제 그래도 이제 그 자기 어머니를 죽음에 이르게 했다고 해서 이제 부정적으로 이제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즉 이제 에우리스피데스 같은 경우에는 어머니를 죽이는 이제 비이성적인 인물로 그 묘사를 하고, 그 반해서 이제 소포클레스 같은 경우에는
이 엘렉트라를 이제 아버지의 죽음에 복수를 하는 정당한 인물로 묘사하고 있는 거죠. 이처럼 이제 이 엘렉트라를 두고 그리스의 시인들이 서로 다른 평가를 내리고 있죠. 근데 결국은 이 클리탐네스트라를 죽인 것은 오레스테스입니다. 이 오레스테스는 아무리 이제 복수라 할지라도 자기 어머니를 죽였기 때문에 정신적으로 큰 이제 충격을 이제 받을 수밖에 없겠죠. 자, 그래서 요 그림이 바로 이제 어머니를 죽이고 정신적으로 어떤 광기를 일으키는 그런 오레스테스의 모습을 이제 이 그림이 이제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참고로 이제 오이디푸스 컴플렉스 같은 경우는 오이디푸스는 원래 이제 그 테베 왕인 그 라이오스와 이오카스테의 딸이죠. 근데 원래 이제 오이디푸스라는 오이디푸스가 이제 친부를 살해하고 친어머니와 그 결혼을 이제 해서 아이를 낳게 된다라는 그런 이제 신탁을 받게 되죠. 그러면 라이오스는 이제 자기 아들이 그러니까 자기를 죽이고 자기 아내와 이제 결혼을 할 거라는 그런 신탁을 받았기 때문에 결국은 그 아이를 이제 죽이라고 이제 명령을 하죠. 그런데 그 부하들은 그 명령을 그대로 받들지 않고 다른 나라로 이제 보내죠. 그런데 그렇게 해서 살아남은 오이디푸스가 결국은 자기의 운명을 피하려고 했지만 어쩔 수 없이 아버지인 라이오스를 죽이고 어머니인 이오카스테와 결혼을 해서 그 아들딸을 낳게 되죠. 그런 오이디푸스가 바로 테베의 재앙의 원인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 소포클레스의 오이디푸스 대왕에서 보면은 이 앞에 있는 그만 말씀드린 이 내용이 있죠. 이 내용보다도 테베의 재앙이 들었고 그 재앙의 원인을 밝히는 그 과정이 바로 이 소포클레스의 오이디푸스 대왕의 이제 내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오이디푸스는 자신이 이제 테베 재앙의 원인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그것을 파헤치죠. 그리고 마침내 자신이 테베 재앙의 원인이라는 것을 이제 확신한 뒤에는 두 눈을 찌르고 방랑의 길을 떠나죠. 그리고 그 곁에 이제 안티고네라는 딸이 유일하게 그의 곁을 지키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이제 엘렉트라와 그리고 이제 오이디푸스도 이제 같이 이제 살펴봤고요. 자, 그리고 이제 여기까지가 이제 트로이 전쟁이라면 트로이 전쟁이 끝나고 결국 이제 영웅인 오디세우스가 전쟁이 끝나고 이제 집에 이제 돌아와야겠죠. 그렇게 집에까지 돌아오는 과정을 그리고 있는 게 바로 오디세이아입니다. 그러면 이 트로이 전쟁은 그리스 연합군과 그 다음에 트로이 간의 이제 전쟁이라고 그랬죠. 그럼 트로이는 오늘날에 어딜까요? 아주 확정 지을 수는 없지만 거의 오늘날의 터키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터키와 그리스는 당연히 가까우니까 가서 이렇게 이제 싸웠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터키에서 전쟁을 끝내고 그리스까지 돌아오는데 물리적으로 10년이 걸릴 수가 없겠죠. 걸어와도 아마 10년, 1년도 안 걸릴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어떤 이제 이 문맥을 통해서 어떤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냐면은 맥락을 이제 읽을 수가 있는 거죠. 그 정도로 집에까지 돌아오는 과정이 물리적으로 대단히 힘들었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온갖 고난을 이제 해치고 마침내 집에까지 이제 돌아오게 된 거죠. 이렇게 이제 오디세우스는 트로이 전쟁 후 이제 귀국길에 오르는데 무려 이제 10년이 걸리죠. 그러니까 전쟁 10년 그리고 돌아오는데 10년. 이렇게 해서 총 20년 만에 집에 돌아오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전쟁을 떠날 때 아들이 있었죠. 그 아들이
텔레마코스고요. 그런 아들이 걱정돼서 누군가한테 잘 좀 부탁한다고 맡깁니다. 그 인물이 그러니까 텔레마코스의 일종의 가정교사가 누구냐면 멘토입니다. 우리가 오늘날 이제 누군가 이제 멘토가 된다고 얘기를 할 때 그 멘토가 이제 그 이제 보통 명사로 이제 멘토라고 하지만 원래는 이 오디세우스의 아들인 그 텔레마코스의 가정교사, 고유 명사에서 이제 그 보통 명사로 이제 파생이 된 거죠. 자, 이 그림을 보면은 이제 그 폴리페모스의 눈을 찌른 오디세우스인데 여러 고난을 이제 받게 되죠. 그 가운데 이제 이 오디세우스는 바다의 신인 포세이돈의 아들인 이 폴리페모스의 눈을 찌르죠. 그러니까 외눈박이 거인지 큐클롭스족인 폴리페모스의 눈을 이제 찌르죠. 결국 이제 그것 때문에 이제 포세이돈 바다의 신인 포세이돈의 분노를 사게 되고요. 그래서 오디세우스는 항해 중 여러 고난을 겪게 되죠. 예컨대 이제 라이스트롬은 섬의 그 식인 거인들을 만나서 많은 부하를 잃게 되죠. 자, 그뿐만 아니라 좀 많은 그러한 고난을 이제 겪게 되는데 뭐 키르케와 오디세우스, 우리가 키르케 또는 뭐 이거 솔시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이 키르케가 따라준 술을 마신 뒤에는 모두 짐승으로 변하죠. 하지만 이 헤르메스가 준 약초 덕분에 위기를 모면하고 부하들을 이제 구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이제 세이렌의 유혹을 물리치는 오디세우스 있는데 자, 이걸 그림을 많이 봤을 것 같은데요. 이 세이렌이죠. 그러니까 자신을 이제 이 배에 이걸 뭐라고 합니까? 그 기둥에 묶고 그리고 부하들은 이제 귀를 이제 밀랍으로 이제 막게 하죠. 왜냐하면 이 세이렌의 그 노래 소리를 들으면 유혹을 당하기 때문에 귀를 밀랍으로 이제 막으라고 막고 자신은 이제 기둥에 몸을 이제 묶고 있죠. 그리고 이제 또 뭐 스킬라와 뭐 이 카브리디스라는 그런 요괴라고 할까요? 하여튼 요괴의 어떤 유혹을 좀 받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다른 차원에서는 이제 이 칼립소라는 바다의 어떤 님프를 만나게 됩니다. 즉, 이 칼립소는 이제 오디세우스를 이제 융숭하게 대접을 하고 이제 함께 머물 것을 제안합니다. 그러니까 세이렌이나 아니면은 뭐 스킬라 이제 카브리디스처럼 뭐 괴롭히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융숭하게 대접을 하고 머무를 것을 제안하죠. 하지만 결국 오디세우스는 그 제안을 뿌리치고 처자식 있는 고국으로 돌아갈 결심을 이제 굽히지가 않죠. 그래서 이 칼립소도 이제 어쩔 수 없이 오디세우스를 이제 떠나 보내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칼립소는 이제 또 등장을 하게 되는데 이제 텔레마코스 그리고 그의 가정교사의 멘토가 이제 이번에는 아버지를 찾아서 즉 오디세우스를 찾기 위해서 길을 떠나죠. 그리고 그때 이제 칼립소를 이제 만나게 되죠. 그런데 이 칼립소가 이제 오디세우스에게 했던 것처럼 이 텔레마코스를 잡아두려 하지만 결국 또 실패합니다. 그러니까 텔레마코스도 이 칼립소의 어떤 환대를 받고 그 섬에 이제 머물라는 제안을 받지만 아버지가 그랬던 것처럼 똑같이 그런 제안을 이제 뿌리치고 이제 아버지를 찾아서 떠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나우시카에 도착하는 오디세우스라는 그림이 있는데 우리가 이제 뭐 일본 애니메이션 중에 바람의 교곡 나우시카가 있죠. 이제 오디세우스에게 이제 오디세우스가 집에까지 이제 돌아가는 데 있어서 도움을 주는 그러한 이제 인물 가운데 이제 하나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고 그리고 이제
그런 힘든 그 우여곡절을 겪은 끝에 결국 이제 집으로 돌아옵니다. 그 이제 오디세우스의 아내가 바로 이 페넬로페가 되는 거죠. 그 페넬로페는 수많은 구원자들을 이제 그 뿌리치게 되는데, 어떤 방법으로 이제 구원자들을 뿌리쳤냐면은 그 자기 어떤 시아버지의 옷을 이제 완성하면 그 구원자들의 그 구원자들 가운데 이제 한 사람의 구원을 뭐 받아들이겠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런데 밤에 그 옷을 짜고 뭐 새벽에는 그 짠 옷을 다시 풀고, 이렇게 이제 옷을 만들고 그리고 풀고 하면서 그런 구원자들을 이제 뿌리쳤던 거죠. 그리고 마침내 그 오디세우스가 그런 그 구원자들을 이제 그 물리치고 페넬로페와 재회를 하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오디세우스의 이야기인 오디세이아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구원자들을 이제 응징을 하죠. 이렇게 이제 그 결론이 이렇게 끝나는데, 그렇다면은 도합 그 일리아드 오디세이는 20년 동안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오디세우스가 그 전장으로 떠나서 전쟁을 한 10년, 그리고 전쟁이 끝난 뒤 돌아오기까지 10년 해서 총 20년 동안의 이야기죠. 그렇다면 전쟁이 끝나고 나서 집에까지 돌아오는 이야기가 한 10년이죠. 그러니까 10년 동안의 이야기입니다. 그것만 따지면요. 그런데 그 영국의 그 소설가인 제임스 조이스의 그 율리시즈, 이 율리시즈는 오디세우스의 그런 그 라틴어명, 오디세우스를 그 라틴어, 즉 로마어로 하면은 이름이 이제 율리시즈가 되겠죠. 오디세우스를요. 오디세우스가 그리스어라면 율리시즈는 로마어가 되죠. 이게 이제 그 우리가 그리스 로마 신화라고 하는데, 뭐 제우스가 뭐 주피터가 되고 뭐 아프로디테가 비너스가 되고 이런 것처럼요. 그러니까 또 뭐 디오니소스가 바커스가 되는 것처럼요. 이렇게 같은 신인데 이름이 다르죠. 그러니까 오디세우스가 이제 율리시즈가 되는데, 그럼 제임스 조이스의 율리시즈는 그 레오폴드 블룸이라는 그 평범한 인물이 집에서 나가서 집에까지 돌아오는 과정. 그러니까 20년 동안의 이야기죠. 그죠? 그 일리아드 오디세이아에서는 20년인데 이 율리시즈에서는 단 하루 동안에 어떻게 보면 24시간도 안 되죠. 한 21시간인가 20시간 정도인가 막 그렇게 될 텐데, 그 이야기를 이렇게 이제 유비하고 있죠. 자, 그래서 이 호머의 그 일리아드 오디세이는 앞에서도 얘기한 것처럼 뭐 일리아드 오디세이 또는 신화라고도 할 수 있는데, 이 신화는, 그리스 로마 신화는 그 성서와 더불어 서양 그 뭐 문학 혹은 그 문화, 그러니까 음악, 미술 등등의 그런 그 백그라운드, 중요한 그러한 뭐 문화적인 어떤 그 원천이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앞에서도 얘기했듯이 이제 신화는 이러한 그 일리아드 오디세이만 있는 것이 아니라 원래는 뭐 신들의 그런 그 탄생 이야기도 있습니다만, 이 이야기는 좀 너무나 복잡하고 또 너무나 많은 신의 이름이 등장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간단하게 좀 살펴보고 좀 넘어갔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그리스 로마 신화, 인간의 그 또 하나의 인간 역사라고 할 수 있는 신화를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자, 수고했습니다.